여드름 나서 짰는데 흉터 때문에 얼굴 다 빨개지고 파는데 이거 어떡해요? 방법 있어요? 피디님, 다 방법이 있습니다. 특히 요즘에 나온 정말 좋더라고요. 안녕하세요. 피부로 떠난 여행 가이드 피부과 전문의 피부 트래블러 노성민입니다. 오늘은 많은 분들이 고민하는 여드름 흉터에 대해서 얘기해 볼까 합니다. 잘 관리했는데도 패였다, 시술 받아도 잘 안 없어진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들이 정말 많으세요. 그래서 오늘은 이러한 흉터가 생기는 이유, 어떻게 이러한 흉터가 생기는 걸 예방할 수 있을지, 흉터가 생기고 나서는 어떻게 관리할 수 있을지에 대해서 말씀드려 보도록 하겠습니다. 근데 여드름이 나면 피부 위로 올라오잖아요. 근데 흉터는 왜 패이는 거예요? 사실은 여드름 흉터라고 하면 꼭 패인 흉터만 있는 건 아니고요. 비대성 흉터라고 해서 위로 튀어나온 흉터가 있고요. 방금 말씀드린 패인 흉터가 있고, 또 여드름 자국 중에 약간 빨간 자국하고 뭐 갈색 자국이 남을 수도 있잖아요. 그러한 세 가지. 보통 패인 흉터와 튀어나온 흉터 중에 비율을 보면 패인 흉터가 훨씬 많아서요. 왜 패이냐? 이렇게 걱정을 하실 수 있는데요. 그 이유는 되게 단순합니다, 사실은. 염증이 엄청 크기 때문에 피부에 약간 폭탄 맞은 것처럼 넓은 부위가 광범위하고 깊게 여드름이 생겨버리면 저희가 이러한 여드름을 낭종성 여드름이라고 하거든요. 그러한 여드름이 생기면 모든 전쟁이 끝나고 평화로워졌을 때 구조물이 다 날아갔기 때문에 쏙 들어가 버리는 거죠. 그래서 패인 흉터가 생기는 겁니다. 보통 좁쌀 여드름이나 되게 작은 빨갛게 살짝 올라온 여드름은 이러한 패인 흉터를 만들지 않아요. 보통 이제 중고등학교 때 큰 여드름이 생기는데, 그런 여드름이 지나가고 나면 쏙쏙 이제 들어가게 되는 거죠. 여드름을 짜서 더 패이는 경우도 있나요? 그런 생각을 많이 하시는데 어떤 부분은 맞고 어떤 부분은 틀립니다. 가만히 놔두어도 그 부위가 더 염증을 일으킬 수 있거든요. 피지가 계속 안에 있잖아요. 언젠가 얘네가 터질 수 있는 거라서 놔둬도 패인 흉터가 생길 수 있고요. 근데 이제 잘못 짰다 염증이 악화될 수 있거든요. 그러한 경우에도 패인 흉터가 생길 수 있고요. 잘 짜면서 염증을 안 일으키면 그게 제일 최선이긴 합니다. 집에서 절대 못하는 거 아닌가요? 전문가들은 할 수도 있을 것 같은데 보통 자기 얼굴을 자기가 짠다는 게 좀 쉽지 않은 것 같긴 해요. 원장님, 여드름이 나면 잘 짜는 게 어떻게 짜는 거예요? 이거는 저도 평소에 좀 말씀을 드리고 싶었는데, 첫 번째, 깨끗하게 짜는 거. 사실은 얼굴에 균이 너무 많아서 짠다고 하면 뭔가 바늘로 이렇게 싹 해한 다음에 이렇게 손으로 이렇게 해야 되잖아요. 근데 바늘도 더럽고 손도 더럽고 이러면 그 사이로 균이 엄청 들어갈 수 있죠. 바늘은 엄청 깨끗해야 되고, 깨끗하게 닦고, 손도 소독된 장갑은 없을 테니까 깨끗하게 씻고, 가능하면 도구를 이용해서 짤 수 있으면 그게 좋은 것 같고요. 또 하나는 잔여물이 없어야 됩니다. 예를 들어 짰는데 약간 좀 남아있잖아요. 그러면 걔네가 좀 염증을 일으켜요. 그래서 이 피지를 짤 때는 좀 확실하게 짜는 게 좋긴 해요. 그 두 가지를 잘 지키면 되는데, 좀 걱정이 되는 게, 그럼 완전 다 짜야지 하면서 막 심하게 짜면요, 누르는 압력이나 이런 거에 의해서 피부 손상이 오면 그게 흉터가 또 될 수는 있습니다. 이렇게 얘기하니까 집에서 짜는 게 좀 어려운 것 같긴 한데요, 남기지 않는 게 되게 중요합니다. 언니, 그러면 여드름은 피가 날 때까지 짜야 제대로 짠 거다 라고 하던데 진짜인가요? 피지가 나오지 않을 정도라는 게 정확한 표현인 것 같아요. 피가 나올 정도로 짜야 된다면 너무 극단적인 것 같고, 제가 이제 잘 짜는 거에 대해서 궁금해 하셔서 이왕 짤 거면 잘 짰으면 좋겠다는 마음에 이렇게 말씀을 드린 거고요. 제대로 하는 관리법에 대해서 말씀을 드릴게요. 우선 첫 번째, 나지 않게 하는 게 제일 중요합니다. 이 얘기 하시면 그럼 누가 나고 싶어서 나냐, 이렇게 생각하실 수는 있겠죠. 가장 쉬운 방법은 병원에 가셔서 약을 타시는 거예요. 피지 조절제는 나는 걸 억제할 수 있고, 항생제는 혹시 났을 때 최대한 빨리 염증을 억제할 수 있기 때문에, 자기가 좀 여드름이 꾸준히 나고 안 났으면 좋겠다 하는 분들은 일단 병원에 가셔서 약을 타셔서 조절하는 게 가장 쉬운 방법이면서 가장 경제적인 방법입니다. 피지 조절제는 항생제를 좀 장기적으로 복용했을 때 피부나 몸에 안 좋은 점은 따로 없나요? 안 좋은 점은 있으니까 저희가 항상 부작용은 설명을 드리지만, 항상 모든 약은 위험 대비 이득이 훨씬 높으면 그때 그걸 선택하는 건데요. 여드름 피지 조절제 항생제를 제가 이렇게 말씀드린 건 위험 대비 이득이 더 높기 때문에 말씀을 드리는 거고, 이게 사람에 따라 또 다를 수는 있어서 그래서 의사들이 처방을 하는 거긴 합니다. 두 번째, 여드름 도포제, 여러 가지 좋은 게 많이 있습니다. 이미 발생했다, 근데 밤에 여드름약 타러 가기도 어렵고, 그러면 항상 집에 상비해 놓으시면 좋을 것들이 여러 가지 여드름 약인데요. 벤조일 페록사이드나 아다팔렌 같은 성분이 들어간 제품들, 혹은 비타민 A 제품들, 상품명으로 말씀드리면 디페린, 에피듀오, 아크리프, 이러한 것들을 바르시면 좀 빨리 들어가요. 그러한 것들을 발라주면 쉽게 사그라들고 뭔가 자국을 좀 최소화할 수 있는, 얘가 막 불이 번질 것 같은데 그 불을 빨리 꺼주는 도포제를 집에 좀 구비하셔서 났을 때 사용하시면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근데 이 제품은 불을 끌 정도로 살균 효과가 강력하거든요. 그래서 피부 자극이 좀 있을 수 있어서 로션 바르듯이 막 얼굴 전체 바르시면 안 되고, 그 부위
부위를 약간 찍어 바르시는 게 필요합니다. 세 번째는 식이요법. 제가 예전에 어떤 영상에서도 말씀드렸는데 여드름을 악화시킬 수 있는 거는 고당 식이가 첫 번째고 고지방 식이가 두 번째. 너무 단 거, 특히 인스턴트 음식 같은 거 먹으면 여드름 악화된다는 보고 되게 많거든요. 특히 밤늦게 먹고 이러면 여드름이 악화될 수 있습니다. 그거보다는 야채나 과일을 먹고 이럴 때 여드름이 호전된다라는 그런 보고도 있기 때문에 시기를 잘 관리하시는 게 중요하고요. 마지막으로 염증 주사. 뭐가 낫다, 빨리 가라앉히고 싶다 하면 이제 근처 병원 가서 딱 주사를 맞으면 쏙 들어가는 트리암시놀론이라는 스테로이드 주사 성분으로 약간 피부가 들어갈 수 있는 부작용은 있지만 그 원리를 이용한 염증 주사도 해결책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러면 이미 여드름이 나고 흉터가 생긴 경우에는 어떻게 해야 되나요? 페인 흉터, 제가 공부도 많이 하고 좋아하는 흉터 시술인데요. 사람들이 페인 흉터 시술은 안 된다 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너무 많은데, 예전에 제가 이런 영상을 올렸을 때 댓글 보면 어차피 해도 안 되는 거를 왜 이렇게 얘기했냐라고 그런 분들이 많은데요. 과거에는 실제로 효과가 좀 미비하긴 했어요. 100 정도의 흉터가 있으면 여러 가지 흉터 치료를 받았는데도 한 2, 30밖에 안 좋아진다거나 10밖에 안 좋아진다거나 이렇게 하면 사실 이제 돈 들여 치료했는데 마음 상하셔서 그러한 분들이 이제 그렇게 생각하시는 것 같은데요. 요새는 너무너무 좋은 시술과 도구들이 많이 생겨서 지금은 페인 흉터 치료는 제가 했을 때 가장 만족도가 높고 저한테 얘기해 주시는 분들이 많은 치료가 이제 여드름 페인 흉터 시술인데요. 몇 가지를 소개해 드리면 니들 프리 제트 인젝터, 미라젯, 큐어젯 이라는 제품은 제트 스트림을 이용해서 피부 속을 이렇게 미세하게 쳐주면서 약물을 넣어주는 거거든요. 근데 예전에는 아이스픽 스카라고 해서 이렇게 깊게 들어간 거, 혹은 박스 스카라고 해서 이렇게 박스처럼 생긴 스카, 이러한 것들은 좀 치료가 잘 안 됐거든요. 네, 이러한 것들을 큐어젯이나 이런 걸로 훨씬 좋아지게 하는 걸 제가 한 2, 3년 사이에 정말 많이 겪어서 이러한 것들이 페인 흉터를 좋아지게 했고, 또 하나는 이제 콜라겐 스티뮬레이터, 콜라겐 생성을 유도하는 그러한 제품들, 주베룩, 스컬트라, 레디어스 뭐 이러한 것들이 이제 최근에 정말 유행인데요. 이 중에서 저는 흉터 치료에 주베룩을 사용하고 있는데, 과거에는 피부를 레이저로 파괴만 하고 재생하기를 약간 기다렸거든요. 근데 요새는 재생을 유도하면서 약물도 넣어주고 채우기도 하고 하면서 정말 좋은 시술들이 많이 나오면서 예전에 100에서 한 2, 30 좋아졌다면 지금은 한 6, 70? 더 횟수를 많이 한다면 저는 7, 80 이상까지도 좋아질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저는 큐어젯의 주베룩을 사용하고 PDRN, 그리고 도트필링, CO2 프락셀, 피코 프락셀, 제가 쓰는 흉터 치료만 한 7, 8가지는 되는 것 같아요. 7, 8가지 되는 이유는 모양마다 각자 맞는 치료가 있기 때문에 이것저것 시도도 해보고 하다 보면 계속 좀 좋아집니다. 다른 리프팅이나 보톡스도 다 효과가 좋지만 걔네는 시간 지나면 약간 다시 돌아오잖아요. 근데 페인 흉터는 차오르면 다시 들어가는 경우는 거의 없다. 계속 영구적인 치료이기 때문에 페인 흉터 치료는 제가 좋아하고 권하는 치료 중에 하나입니다. 원장님, 그러면 페인 흉터 고민 있는 분들 원장님 찾아오면 7, 80% 좋아질 수 있는 거죠? 네, 저는 그렇게 말씀드리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사실 제가 어떤 치료를 하면서 7, 80% 좋아질 거다 하는 경우는 별로 없어요. 근데 이 치료는 했으면 좋겠는 그런 치료 중에 하나예요. 오늘은 여드름 흉터가 생기는 원인, 어떻게 예방할 수 있을지, 치료할 수 있을지에 대해서 말씀드렸습니다. 지금 너무 좋은 치료법들이 많이 개발되었기 때문에 페인 흉터가 많이 고민이 되시는 분들이라면 꼭 병원을 찾아주셔서 어떻게 개선시킬 수 있을지를 들어보시고 치료를 해보시면 훨씬 만족하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오늘 내용 도움되셨으면 좋아요, 구독 눌러주시고요. 저는 다음에 다른 내용으로 찾아오겠습니다. 지금까지 피부로 떠나는 여행 가이드, 피부과 전문의 피부 트래블러 노성민이었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